우리 문학 14페이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기 봐. 현대시하고 고전시가가 나왔을 때 보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자, 여기 보자. 내가 이제 거의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쓰고 이제 여기다 옮겨 적을게. 자, 시에서 고시하고 고전시가에서는 일단 지문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자, 보기 그 다음에 어때? 보기를 바탕으로 자, 감상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는 지문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게 작품 독해 전에 꼭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했지. 이해가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지가 둘로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럼 보통은 앞에 뭐가 나와? 지문에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감상이 나오니까 1번 공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감상이 보기와 부합하는지 따지고, 그럼 시에서는 거의 문제가 풀려. 안 들어온 사람 꼭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리면 얘를 바탕으로 얘를 이끌어낸 거니까 얘네 둘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2번 공식이었지. 근데 이제 소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 왜? 소설은 시보다 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딱 두 문제만 풀 거야. 두 문제만 풀고 내가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좀 해줄 거거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14페이지에 보면 자, 2016년도 9월 평가원 지문 정답률 68%짜리 문제하고, 자, 뒷장 넘겨봐. 2020년 9월 평가원 작자 이상 장기전 정답률 77%. 내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두 문제를 좀 먼저 풀어. 풀고 나서 너희들의 방법과 내 방법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두 문제를 먼저 봅시다. 자, 풀어.
이제 아직 우리 문학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출발점이야. 근데 일단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학 수능 방법은 내신에서는 안 돼.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을 이렇게 내지는 않아.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이번에도 내가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프린트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얘기잖아. 절대 그런 문제 어떤 시가 나오고 그 시랑 관련지어서 외부 시를 답지나 보기로 나오는 이런 건 이제 수능이 안 나와. 근데 그게 이제 내신은 나오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건 철저하게 수능,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 써먹으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진짜 선배들한테 물어봐. 선배들 고3 있으면 뭐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좀 좋아. 선배 진짜 문학이 그렇게 쉬워요? 3학년 2학기 지금 시점에서 문학을 어려워하는 애들은 100%였어. 너희들 지금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높지 않니? 복귀형 문제가 어쨌든 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근데 이게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나름대로 이 두 작품 모두 EBS 연계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풀었던 니들 선배들은 이 작품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정말로 쉽지 않겠냐고. 이해가요? 선생님 우리 뒤에 촬영하는 조교생도 선생님 제자였으니까 내가 제자 앞에 두고 거짓말하지 않겠지.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되면 수능에 근접할수록 문학이 진짜 쉬워져.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결국 수능 시험은 엄매 선택한 사람들은 엄매와 독서 싸움이고 화작가 선택한 사람들은 독서 싸움이야. 문학에 대해서 절대 겁먹지 마. 우리 문학책 되게 얇잖아. 문학은 얘들아 우리 EBS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그냥 끝낼 거야. 그런데 독서는 이거 말고 한 권을 더 한 다음에 EBS로 들어갈 거야. 물론 EBS도 EBS 책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습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그냥 당분간은 그냥 선생님이 하는 패턴대로 여러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여기로 잠깐 보자. 그럼 이제 소설이 딱 나왔어. 자 소설이 나왔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문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너희들 안 좋은 습관 얘기해줄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딱 지문이 나오면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어서 들었는지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건 있어. 동그라미 치고 읽어.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일단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또 읽고 그리고 보통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 특징 문제지. 그럼 서술상 특징 1번 선지 보고 지문 또 읽고 2번 선지 보고 지문 또 읽고 문제는 많이 가죠. 근데 그런 느낌 안 드냐? 소설 풀다 보면 비문학 풀 시간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소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줄게. 자 일단 소설 지문을 정리할 때는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 너희들 혹시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인 건 알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소설을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인물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동그라미 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일단 인물을 정리를 할 때는 두 갈래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 오른쪽에도 적어줘. 첫 번째 중심 인물을 정리를 해. 너희들 춘향전의 중심 인물은 누구? 설마 춘향전을 모른다고 안 하겠지? 춘향전의 중심 인물은 춘향이 이도령도 중심 인물이지만 변사체도 중심 인물. 변사 왜요? 알아봐. 중심 인물은 어떤 인물이 중심 인물이냐면 갈등을 겪는 인물이 중심 인물. 다시 중심 인물은 갈등을 겪는 인물이 중심 인물. 자 그리고 모든 소설이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자 중심 인물을 다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나누는 거야. 나눌 수 있으면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지문을 읽었는데 중심 인물이 한 명이야. 그럼 당연히 못 나누겠지. 너희들 앞으로 숙제 내줄 때 옆에다 쓰게 할 거야. 문학 숙제 내줄 때 이거 보기 옆에다 쓰는지 안 쓰는지 볼 거야. 자 주동 인물 반동 인물. 그럼 얘들아 춘향전에서 춘향이하고 변사체가 있을 때 변사토가 있을 때 누가 주동 인물이니? 춘향이가 주동
주동인물이 긍정적이야. 반면 반동인물은 부정적이야. 그런데 소설을 읽는데 지문에 중심인물이 한 명이면 이때는 주동인물, 반동인물 못 나누겠지. 이해가요?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누가 주동이고 누가 반동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수능하고 평가원에 두 번 나왔던 작품 얘기해.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다.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이 있어. 자, 어떤 작품이냐면 아버지가 땅이 있거든. 아들은 의사야. 근데 아들이 병원이 확장을 해야 돼. 돈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서 살 테니까 이 땅 팔아서 제 병원 확장하는 데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물어볼게. 누가 주동이고 누가 반동이고? 얘기할 수가 없지. 왜?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긍정 부정을 따질 수가 없을 때는 뭐냐면, 보세요. 작가 의식에 부합하는 인물이 주동인물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동인물과 갈등을 겪는 게 반동인물이야. 근데 얘들아, 작가 의식은 소설에, 지문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디에 나올까? 작가가 이 글을 쓴 의도, 이 작가의 포인트는 지문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겠지? 보기에 나오겠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가 의식은 어디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보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미친 소설 하나만 얘기해 줄게. 수능에 나왔는데 김동인의 광역소나타라고 있어. 천재 음악가야. 그런데 이 천재 음악가가 어느 순간서부터 작곡을 못해. 그래서 막 고뇌를 하다가 창문 밖으로 화재가 나. 불이 난 걸 보고 갑자기 영감이 올라서 음악을 작성을 만든 거야. 그리고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방황을 해. 불을 지르는 거야. 그리고 음악을 완성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더 이상 그걸로도 이제 감흥이 없어.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감흥대로 음악을 만들어. 마지막 그래도 안 되니까 잡히기 전에 시체를 강간해. 그리고 어때? 그걸 바탕으로 음악을 완성해. 그리고 결국 이제 음악이 갇힌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야. 한쪽은 그 사람은 천재 예술가니까 살려야 된다. 한쪽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가 맞지. 근데 그 소설의 작가의식이 뭐냐? 천재 작곡가를 인정을 하는 게 그 작품의 작가의식이야. 이해가? 그럼 오히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쪽이 주동인물 쪽이고, 반대쪽이 반동인물 쪽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소설을 읽을 때는 반드시 당연히 뭐를 먼저 읽어야 돼?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인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뭐를 정리하냐면 갈등을 정리해.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꼭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소설의 갈등은 크게 넷 중에 하나야. 자,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자, 첫 번째가 내적 갈등. 자, 내적 갈등은 다른 말로 무슨 갈등? 심리적 갈등. 내가 이거 표시하는 방법은 이따가 여러 번 얘기를 해줄게. 오늘은 그냥 안내만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NC아웃을 했어. 엄마가 하지마! 거기에 엄마하고 걔하고 나하고 셋밖에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보면서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 그런 거야. 하는 얘기 말이야. 진짜 그때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어. 이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선생님 성향 알지?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지. 이놈 새끼! 이놈 하라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까지 했어. 근데 그 새끼가 없어. 내 엄마가 나한테 화를 해. 아니 애한테 그러면 어떡하죠? 분명히 나
나한테 저 아저씨 이름 왔는데 아저씨가 나밖에 없잖아. 분명히 했다고. 근데 나한테 뭐야?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적 갈등 안 해. 그런 상황이 절대 남학생들 저 아줌마가 이름 왔다 저 아저씨는 절대 안 돼. 욕먹어. 애 그냥 놀래는 소리지. 나처럼 숨지도 않으면 큰일 나. 기억이 나. 자, 그러면 내적 갈등은 심리적 갈등이야. 너희들 여기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빠질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한쪽에 서자가 가서 공부해야 돼. 이 악마가 하루 빠진다고 성적이 떨어지진 않아. 내적 갈등이지. 근데 꼭 내적 갈등이 VS가 아니어도 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슬픈 것도 내적 갈등이고. 이해 가요? 성적이 안 나와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이것도 다 내적 갈등이야.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심리적 갈등. 여기 봐. 그럼 이때는 중심인물이 당연히 몇 명이겠니? 한 명이겠지. 근데 너희들 그런 느낌 많이 받니? 요즘 수능의 그 모의고사에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이 나오면 현대소설은 주로 내적 갈등이고 고전소설은 주로 외적 갈등이 많지. 그래서 현대소설은 특징이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고 고전소설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인물 여러 명이라 또 똑같은 인물이 또 이름이 다 달라. 어떤 때는 뭐 심소저고 어떤 때는 또 심청이고. 그래서 고전소설은 저번주에 얘기했지 100% EBS 연기니까 그 등장인물의 다른 명칭을 다 외워놔야 돼. 많이 없어 얘들아. 생각만큼 작품 수가 내신 정도? 그건 확실히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자, 두 번째 개인 대 개인. 자, 이쪽에 주동인물, 이쪽에 반동인물. 자, 그 다음에 개인 대 사회. 자, 이 사회에는 집단도일 수도 있고 뭐 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대 운명. 그런데 내가 재밌는 걸 여러분 하나만 들어주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질문을 얘기를 해줄게. 자,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은 뭐냐면 보세요. 주동인물, 반동인물이지. 주동인물의 욕망을 반동인물이 방해. 자, 춘향이에서 춘향전의 욕망은 뭐지? 춘향이의 욕망이 뭐지? 이도령에게 일부종사하는 거지. 그런데 그 욕망을 방해하는 게 누구야? 변사지. 너희들 아는 작품으로 얘기할게. 자,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지?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오케이? 그런데 홍길동은 서자야. 첩의 아들이야. 그럼 사회, 이건 여기에 제도, 여기에는 이제 법도 있고 제도도 있겠지. 이 법 때문에 얘는 그 욕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에서 이생하고 최랑은 서로 결혼하고 싶지. 계속 살고 싶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좀비지.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어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쪽의 욕망을 언제나 이쪽이 방해.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 외적 갈등.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뭐? 외적 갈등이라고 하지. 외적 갈등은 얘의 욕망을 얘가 방해하면서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여기 막 인물, 갈등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부터 갈등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앞으로 이 표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문서부터 먼저 할게요. 자, 오정희 씨의 옛 문물. 자, 지문을 먼저 읽지 마. 자, 보기를 먼저 읽는 거야. 자, 보기 읽읍시다.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 성년, 오늘 두 문장은 꼼꼼하게 풀자. 결혼, 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인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때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서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밑줄거. 옛 문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 밑줄거지만 그 탐색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얘를 먼저 읽어. 집중!
자, 그럼 이거 딱 읽으면 보기를 봐. 중심인물이 몇 명이라는 게 시작돼? 한 명이겠지. 누구? 중년? 여성.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 중년 여성이 누군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갈등? 보기만 봐도 나오지. 무슨 갈등? 야, 내 중에 뭐? 내 중에 결정 갈등이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 보기만 봐도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정리하자. 자, 지문 읽었지? 자, 그러면 이 지문 정리할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중심인물 누구? 지문 읽어. 중년 여성을 찾아야지. 사람 이름으로 안 나오지. 누구로 나와? 누구? 나잖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글의 중심인물은 나. 왜 내가 중심인물이야? 갈등을 겪잖아. 무슨 갈등? 내적 갈등. 이거 안 적으면 큰일 나. 꼭 적어. 특히 이따가 장기적 풀 때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 이거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 놀이 재밌니? 롤 하는 사람 좋지. 재밌어? 재밌어? 쌤은 한 번도 롤 초기 화면도 본 적이 없어. 롤,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쌤이 제자 중에 김정우라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진짜 유명했나봐. 막 애들이 걔를 막 구경하려고 막 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저그의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저 재밌니? 그렇게 못해. 근데 결국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CJ랑 계약해서 가더라. 그러니까 얘가 CJ랑 협상이 안 돼서 저 게임 안 할래요. 공부는 할래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CJ에서 어때? 협상 조건이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3달인가 공부하고 다시 갔었어. 근데 눈빛이 공부할 때 장난이 아니야. 근데 못 알아들었어. 근데도 어때? 눈빛이 기억이 나. 그래서 오락이 그렇게 재밌다. 우리 큰딸도 되게 오락을 되게 좋아해. 배틀그라운드도 되게 좋아하고 롤도 되게 좋아하고 롤드컵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볼 정도니까. 근데 선생님은 오락을 복잡한 오락을 못해. 나는 와이프랑 결혼해서 오락을 처음 배웠거든. 모바일로 하는 오락이 그거 혹시 알아? 앵그리버드. 나 그런 한때 심취했던 오락이 있었어. 크다. 무너져않기 그런 거. 보글보글.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오락이 되게 다 있어. 뭐도 있냐면 닌텐도 위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심지어 오락실도 오락기 있지. 그것도 있거든. 나는 그냥 오락실 오락기만. 우리 때는 그거 있잖아. 혹시 알아? 그게 팩 꽂아가지고 하는 거. 안 되면 훅 불면 돼. 세대가 다르구나 이제.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나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처음에 백화점에 가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모니터 안에 내가 움직여. 그게 얼마나 신기한 움직이야. 그래서 그거 와이프한테 떼써가지고 결국 닌텐도 위 그거 산 적이 있는데 한 선생님이 그거 빌려갔다가 백화점 빌려 안 갖고 왔는데 아직 그 얘기를 해놨지. 자, 봐봐. 왜 나온 거니? 뭔가 있었을 텐데. 몰라. 자, 시간이 없어. 자, 25분 되었어. 자, 이 글에 일단 중심인물이 나지. 잠깐만.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지.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난 실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너희들 1인칭은 1인칭 주인공이 있고 1인칭 관찰자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떤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풀었어. 그럼 이게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야? 몰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1인칭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가지고 시험은 안 내. 그냥 나라는 말이 나오면 몇 인칭? 1인칭이구나.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나중에 저수상 특징할 때 자세히 얘기할게. 자, 그러면 1인칭이지.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적어야 돼? 갈등을 적는 거야. 야, 중심인물이 한 명이니까 못 나누는 거 알겠지? 못 나눠? 자, 그러면 이 소설의 갈등은 자, 내가 겪는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지. 이렇게 적는 거야. 적어놔.
자, 그런데 질문. 자, 이제 이 문제 풀 때 아주 직결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경는 정체성이 혼란은 경계 상황에서 발생하지. 자, 보기 봐. 뭐와 뭐의 경계? 뭐와 뭐의 경계 상황에서 발생하니? 보기를 봐. 무슨 세계와?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 세계의 경계시. 아, 맞잖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이쪽이야 라고 지금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이 일상의 세계냐, 자, 상상의 세계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야. 자, 너희들 앞으로 내적 갈등인 소설은 노란색 말고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었지? 답지 둘로 끊는 거 잊지 마. 무조건 둘로 끊어. 보기형 문제는 아니, 모든 문제 답지는 문학을 그냥 다 끊어버려. 자, 그러면 읽어볼게. 1번 답지.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일상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연계하지 못하는 미출거. 경계 상황, 미출거 같고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 문제를 푸는 일반 공식이 뭐였지? C에서 오른쪽 감상이 보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지. 기억나지? 똑같아. 하나만 빼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도 분명히 무슨 상황이 나와? 셋째 줄에 경계 상황이 나오지. 자, 집중. 자, 그런데 여기 봐.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계 상황은 뭐의 세계와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에서 정체성이 올라는 겪는 거지. 이 경계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답지. 학교나 재활센터 등이 오가는 게 어딘지 찾아봐.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 오가는 부분이 어딘지 미출거 지문에서.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 오가는 거. 학교하고 재활센터 동그라미 치면 돼. 됐지? 오른쪽 셋째 줄에 학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재활센터 있지? 자, 집중. 그 다음에 밤 외출을 하는 부분 동그라미 쳐. 밤 외출. 자, 됐어요? 자, 재활센터에서 두 줄만 내려가면 밤 외출 있지? 자, 이제부터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 문단 앞에 접속어가 뭐야? 그러나지. 그러면 왼쪽 맨 마지막 문단 읽어봐. 왼쪽 맨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그 14페이지 끝에서 다섯째 줄서부터 끝까지 읽어봐. 14페이지 끝에서 다섯째 줄서부터 끝까지 읽어봐. 읽었어?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14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은 대답해줘. 현실의 세계야, 상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지. 맞아? 자, 오른쪽. 그러나 우리 지금 동그라미 치고 끝까지 쭉 읽어봐. 5줄 읽어봐. 그러나가 들어간 문단. 지금 우리 동그라미 쳤던 거. 밤에 줄을 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봐. 아니, 읽어도 돼. 자, 여기는 그럼 무슨 세계야? 현실의 세계지.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는 줄 알겠니? 확인해. 니들이 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계 상황은 보기에서 현실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의 경계잖아.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경계 상황이지. 근데 1번 답지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다 여기 봐. 다 여기에 속하지. 자, 그럼 이거는 선생님하고 이 보기형 문제 푸는 공식 중에서 2번 공식. 앞뒤 논리가 어때? 전혀 안 맞지. 하나만 확인해. 4번 답지 확인해.
양상이 보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2번 공식이 앞뒤 논리가 맞는지. 시에서는 1번 공식이 제일 많이 쓰이고 소설에서는 2번 공식 앞뒤 논리, 이게 제일 많이 쓰여. 이따가 정리해 줄게. 알겠어?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쵸? 자, 너희는 내적 갈등일 때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요거 잊지 마. 요 표 앞으로 소설에서 내적 갈등은 이렇게 정리한다. 자, 뒷장 볼게요. 잠깐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게 다 들어와. 독서랑 똑같아. 문학이 더 쉬워. 자, 이제 장기전이야. 혹시 장기전 그러면 너희들 혹시 아니? 남편 꽁이 콩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 어때? 처먹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전은 그 부분이 아니야.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EBS 연계인데, 자, 그럼 이제 뒤에 2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자. 언제나 보기를 먼저 보는 거야. 자, 읽어볼게. 장기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 여비와 여성의 개가금지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를,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삼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형성하였다. 그럼 얘들아, 지문이 까투리가 나오면 남존 여비와 여성의 개가 같은 즉 개인 내 사회의 문제를 다루었겠고, 아, 이해가? 지문에 누가 나왔다면? 장기가 나왔다면 몰락 양반들의 삶을 중심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너희도 지문 읽었지? 이 지문은 까투리가 나와, 장기가 나와? 장기가 나오지. 그럼 이제 우리가 밑줄 쳐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어때? 아, 이건 지금 여성의 개가금지, 남존여비 그 부분이 아니라 몰락 양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됐어? 자, 둘째 줄.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시우는 부호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또한 밑줄 봐.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리고 있다라고 했지? 자, 질문! 이 지문은 적어도 중심인물이 몇 명? 적어도. 읽어. 적어도 이 지문은 중심인물이 몇 명? 일단 신흥 부호가 한 명 나오지. 그리고 적어도 몰락 양반이 몇 명은 나와야 돼? 둘은 나와야지. 어려워? 아니지. 그럼 결국 이 지문의 중심인물은 몇 명? 3명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여기 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 중심 인물을, 자, 3명을 적고, 안 적어도 돼 아직은. 그리고 이 3명을 이제 무슨 인물하고, 주동인물하고 반동인물로 나눠야지. 왜? 보기를 봤지. 이 지문은 뭐 대 뭐의 갈등? 봐, 보기를 봐.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이니까 내적 갈등은 아니겠지.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겠지. 됐어?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몇 번 나와? 2번은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여기 봐, 여기 봐. 일이라고 적을게. 일이야. 자, 지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었어야 돼. 자, 신흥부호 누구? 서대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기를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봐. 실제로는 얘가 먼저 나오는 거 알겠니?
선생님한테 누가 먼저 갔어? 장기가 먼저 갔지. 장기가 먼저 가서 어때? 저 먹을 게 없으니까 쌀 좀 주세요. 굉장히 공손하게 대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선해주는 양반이야. 그리고 얘는 어쨌든 간에 어때? 양반이 아니라 상민이야. 그렇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기는 선해주에게 어때? 굿싱굿싱 거리면서 맞잖아. 그럼 둘 사이에는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가 누구에게? 딱뿌리에게 이 얘기를 하지. 내 딱뿌리가 뭐라 그러니? 야, 이 새끼야. 우리 양반이야. 왜 그런 새끼한테 고개를 숙여? 가서 큰 소리 해야지 이거잖아. 이해 가요? 자, 그럼 물어볼게.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이야? 딱 봐. 장기는 나쁘지 않잖아. 상대방의 거짓을 인정하지 않잖아. 인정하잖아. 근데 딱뿌리는 어때? 나쁘지. 자, 여기 봐.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에 언제나 주동인물을 적는 거야. 그럼 이쪽에 누구를 적고? 장기를 적고. 이쪽에 이렇게 누구? 까투리를 적는 거지. 아, 딱뿌리. 자, 그리고 잘 들어. 갈등의 원인은 여기다 이렇게 돼. 자, 그럼 갈등의 원인은 뭐야? 자, 보기를 봐봐. 보기에서 누구를 둘러싼? 신용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도라지. 그러면 둘이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선해준 때문에 갈등하지. 장기는 선해주를 인정해주자. 딱뿌리는 그 새끼 왜 인정해? 그럼 이해 갔어? 자, 얘들아, 외적 갈등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앞으로. 응? 그리고 봐봐. 지금 노란색으로 있는 건 보기에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얀색을 여기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고 원인은 뭐지? 붙여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에 선해주야. 그래서 이제 누가 찾아가? 딱뿌리가 찾아가지. 처음에 어때? 거만하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선해주가 나 너한테 먹을 거 못 줘. 그래 딱뿌리가 어때? 헤헤 이러잖아. 그러면 이쪽에는 당연히 누구를 잡아야 돼? 딱뿌리를 잡아야지. 자, 그런데 보기 제출가가 신흥부호의 미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이지. 자, 그러면 갈등의 원인은 보기대로 얘기한다면 누구의 미세가 대단해? 선해주의 미세가 대단하지. 이해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딱뿌리는 선해주의 미세를 어때?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끼워 맞춘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설을 정리할 때 반드시 내적 갈등은 아까 지문처럼 외적 갈등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예를 하나만 더 들어줄게.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라고. 홍길동 vs 사회제도. 갈등의 원인은 홍길동이 어때? 신분 상승의 욕망. 이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내적 갈등은 vs를 적고 이쪽에 나가는 좋은 쪽, 이쪽에 나쁜 쪽. 응?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너무 좋아. 자, 너희들 앞장으로 잠깐만 넘겨봐자. 16페이지, 14페이지. 자, 맨 위에 읽어볼게. 너희는 진짜 이렇게 수능킥하게 어디 가서 못 배워. 자, 산문 영역의 보기야. 운문 영역의 보기 저번 주에 배웠어. 운문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지문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므로 지문 독해 전에 반드시 먼저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점은 잊지 않았겠죠? 밑줄 치고 발표쳐. 중요한 것은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보기의 내용에 지문을 끼워 맞추며 읽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줄 친 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화살표하고 인물, 갈등, 정리 이렇게 적어.
얘들아, 보기에 만약 그 힌트가 되게 모호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정리해야 돼, 인물하고 갈등은. 자, 읽어볼게.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풀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 이제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때? 끼워 맞추는 거야. 자, 그리고 보기형 감상 문제 푸는 방법은 정확하게 익히고 해야 합니다. 운문 영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똑같아. 보기형 문제를 풀 때에는 답지를 지문의 내용과 독자의 감상 두 부분으로 나눠. 여기 똑같이 1번이 뭐였어? 독자의 감상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시에선 이게 되게 중요하게 하거든. 근데 소설에서는 이렇게 잘 안 돼. 2번 별표죠. 2번. 이게 거의 90% 이상이야. 지문의 내용과 독자의 감상이 근거와 결론의 관계로 타당성 있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시와는 달리 세 번째 것도 알아둬야 돼. 답지에 진술된 지문의 내용이 실제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볼 것. 이거는 시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 봐. 여기 봐. 간단하게 안 적어도 돼. 자, 여기 이제 지문이 있어. 자, 보기 감상 이렇게 있고, 자, 보기 있고, 답지가 이렇게 쪼개지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얘들아, 시는 두 가지 공식만 알면 되잖아. 얘가 얘랑 부합하는지. 이게 1번 공식. 거의 얘 가지고 문제가 풀려. 거의 90% 이상. 2번은 어때? 앞뒤 논리가 맞는지.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풀려. 집중. 근데 소설은 일단 1번 얘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2번 얘가 제일 많아. 그리고 세 번째 시와는 달리 이 앞이 지문의 내용이지. 그래도 안 되면 얘하고 실제 얘하고 일치하는지. 왜? 시에서는 이게 못 나올까? 시는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쉽지 않아. 근데 소설은 길어.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얘하고 얘 일치도 가끔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 공식? 2번 공식. 하지만 3번 공식도 가끔 써먹는다. 우리 나중에 이제 실전 연습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답지 끊어. 자, 확인하자. 오른쪽.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랑양반. 보기에 보이지? 보기 둘째 줄에 보이잖아. 그리고 앞뒤 논리 봐. 장기가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지. 자기는 어때? 가장이니까. 1번 앞뒤 논리 맞지. 자, 그리고 앞에 내용도 어때? 지문에 있어. 자, 2번 서대주가 시비지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연으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어우 굉장히 잘 사네. 어때? 신흥부호의 생활상 알 수 있지. 신흥부호의 생활상 보기에 셋째 줄에 나와 있지. 알겠어? 자, 3번 봐봐.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기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더라고 장면을. 자, 그러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자, 오른쪽. 신흥부호에 처신을 놓고 몰랑 양반 간의 의견 차이. 어때? 뒤에 부분 보기에 있고 앞뒤 논리 맞지? 자, 4번 봐봐. 서대주의 시비지가 딱부리에게 골을 낳는 장면에서 끊어.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공공함을 없인 여기는 신흥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자, 그럼 적어. 오른쪽에서 몰락 양반이 누구니? 몰락 양반이 누구야? 딱부리지. 신흥부호는 누구야? 서대주지. 그럼 누가 누구를 무시한 거야? 서대주가 딱부리를 무시한 거지. 그런데 4번 짝지 왼쪽 봐봐. 서대주의 시비지. 자, 시비가 뭐야? 계집종이지. 그러면 왼쪽은 계집종이 딱부리를 무시한 거지. 근데 만약 4번 답지가 맞으려면 4번 답지가 앞뒤가 맞으려면 몰랑 양반이 딱부리니까 신흥부호가 누구여야 돼? 4번이 맞으려면 서대주의 시비 쥐가 몰락 양반이어야 되잖아. 됐냐고. 그러면 4번 답지 어떻게 고쳐줘야 돼?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니? 왼쪽. 서대주가 딱부리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와야 앞뒤 논리가
맞겠지. 이해 갔어? 자, 5번 답지 끊어. 서대주가 딱뿌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당연히 신흥부호의 위세 알 수 있지. 왜? 양반이 아닌데도 양반을 결박하잖아. 이해가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에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체크. 자, 우리 제목이 2보 개선문인데 일단 2하고 5까지 나간 거야. EBS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다음 주는 개념, 용어를 위주로 해요. 이거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개념은 얘를 하나만 들어줄게. 여기 봐, 여기 봐. 안 적어도 돼.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고2인데 뭘 개념을 저희가 배워요. 자, 물어볼게요. 이걸로 하자. 공감각 알지? 이게 여러분 고1, 2 때 뭐야? 자, 공감각은 다른 말로 어때? 감각의 5분만 한번 해줄게. 감각의 전이야.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질문. 얘는 공감각이야 아니야? 둥글고 뜨거운 빵. 공감각이냐? 아니야? 감각의 전이란 푸른 종소리, 청각의 시각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감각의 전이야. 근데 얘는 뭐야? 호빵이 둥글고 뜨거운 거지. 그럼 얘는 시각의 촉각화도 아니지. 그렇다고 촉각의 시각화도 아니지. 그럼 얘는 감각의 전이가 아니라 안 적어도 돼. 배울 거야. 감각의 나열이야. 그럼 얘는 공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복합감각이라고 얘기하거든. 완전히 달라. 이런 걸 배워야 돼. 이게 고3이야. 하나만 더. 그러면 감각의 전이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고1이야.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대답해줘. 자, 무슨 감각이 무슨 감각이야? 청각에 시각하지. 무슨 감각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도 종소리를 푸르게 표현했으니까 청각에 시각한 거야. 자, 시끄럽게 생긴 병쌤 얼굴, 시끄럽게 생긴 병쌤 얼굴. 무슨 감각이 무슨 감각이야? 쌤 얼굴이 포인트니까 시각에 청각하야. 병쌤 얼굴 열나 시끄러. 이것도 어때? 시각에 청각한 건 변함이 없어.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와? 시각에 청각한, 후각에 시각한. 이런 게 3학년 시험에서 나와. 이해가니? 그래서 일단 너희들 선생님이 개념 중에서 쉬운 개념들은 그냥 쭉쭉 읽어만 나가고 이렇게 변별력 있는 개념, 예를 들면 너희들 그런 거 알지? 객관적 성감론과 감정이입의 차이,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나갈게. 그래서 개념한 선생님하고 한 또 2주 정도 여러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면 또 내신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냥 선생님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합시다. 자, 됐지? 오늘 두루 여러분들은 시하고 소설에서 보기가 나왔을 때 선생님 접근 방식대로 반드시 여러분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정확해져.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답인데 적절하지 않네? 그럼 얘는 1번 공식이 어긋나는지 2번 공식이 어긋나는지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